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전기산업계사 실기 간연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시험입니다. 1번 큐비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별표 제가 2개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이걸 조금 구분해서 볼 게 뭐냐면 PF12형 그다음에 이제 원래 간이선 설비가 이제 간이선 설비가 PFS죠. 그래서 S는 이제 이게 고압계팩이다. 이렇게 답을 기재하시면 돼요. 우리 간연도의 문제는 보면 PF에서 S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고압계팩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고압계팩 중에서 어떤 거 쓰죠? ASS를 많이 쓰죠. 자동고장 구분계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되고, 요거 나머지 요 2가지는 차단경이죠. 그래서 이제 PF12형이 있고, 그 다음에 12형이 있고, 총 그래서 3가지를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시험에 제법 많이 나왔던 문제죠. 전에는 조금 뭐 복잡하게 나왔는데, 약간 슬림화해서 나왔습니다. 신설 공장에 부하 설비가 다음과 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압기가 이제 3군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A 변압기는 부하가 2개네요. 설병량, 수용률 곱하면 최대 전력이 나오죠. 여기도 곱하면 2개, 설병량에다 수용률 곱하면 최대 전력이 나오고, 땡큐네요. 부중률이 둘 다 같고요. 땡큐네요. 영률이 둘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B는 전등, 그 다음에 C는 압출기, 플라스틱 압출기입니다. 보통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구하라. 여기부터 막히는데, 여러분들이 부중률을 주고 최대 수용 전력 또는 최대 부하를 얘기하면 뭘 거란 얘기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세요. 이런 의미들 무조건 알아두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단위 조심해야 돼요. 킬로와트니까 그냥 영률 나눌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K배를 줬으니까 그때 영률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가끔 문제 중에 합성 최대력 구하라 그리고 K배 줄 때는 영률 나눠야 된다는 거, 그거 실수하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실기는 새로운 걸 맞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항상 제가 풀어봤던 문제를 실수하지 않게 풀어보는 게 가장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A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A에 일단 설비용량이 50, 그죠? 그 다음에 수용률이 0.6이 되는 거고요. 합성 출력 구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85, 그죠? 85에다가 그 다음에 수용률이 0.4가 되고, 그 다음에 부등이 얼마? 1.3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놈이 얼마 나오죠? 예, 49.23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가로 뭐 이렇게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쉽게 이왕이면. 자, B는 그냥 이걸로 볼까요? B는 아까 설병량이 60이고 0.8이죠? 부등이 1.1, 43.64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돼 있고 100 곱하기 0.6 해서 나누니까 46.15 해서 46.15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영률 말고 효율도 줬어요. 효율을 98% 다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이제 변압기 효율 A, B, C를 똑같이 98% 효율을 봤을 때 효율이 2% 떨어졌죠. 떨어진 것만큼 용량을 이제 늘려줘야 되겠죠. 이것을 나눠준다는 얘기죠.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합성 최대 전력을 영률로 나누면 되는 거죠. 효율 나니까 효율 나눠주면 변압기 용량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최소 용량이니까 표준 용량을 구할 필요 없죠.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을 뭐 최소가 아니라 정격값을 써라. 그 다음에 뭐 정격값이 아니라 표준 용량을 선정하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표를 줬어요. 변압기 용량을 주고 표를 이렇게 준 다음에 표를 줬어요. 변압기 표를 주고 그때 용량을 구하셔. 변압기 최소용이 얼마냐? 그 표를 주고 물어보면 무조건 뭐였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 나온 값을 갖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9.23을 효율, 영률 62.79 답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쓸 때 만약에 계산했더니 62.79 뭐 78543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 중간의 단위는 다 써도 되고 세 자짜리에 반올림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 다시 한번
중간 단위는 여기는 꼭 소수점 처리를 셋째 자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 써도 되고 지금처럼 소수점 두째까지만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최종 답은 이렇게 써줘야 된다. 최종 답만 꼭 셋째 자리에서 발르면 되고 중간 단위는 반올림 해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이렇게 다 써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질문 많이 와요. 소수점 처리 어떻게 됩니까? 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난 이해했는데 다음에 또 까먹어요. 또 물어봐요. 카페에서. 자, 그 다음에 비변압기 용량도 마찬가지야. 나눠주면 되고 49.48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변압기 보면 46.15죠. 혹시 46.15가 아니라 요거죠. 요게 안 내려오고 아마 49.23이 돼 있으면은 요걸로 바꿔주시고 해서 58.86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정통적이고 기본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어느 공급 내 총 부하 설비 용량 중에 전등이 600, 동력 각각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수용률을 각각 줬고 부동률 줬고요. 그 다음에 변전수와 전등 간의 동력 간의 부동률은 1.4 할 때 그 변압기의 손실을 전등부와 각각 10%다라고 해서 동력부와 전등부와 각각 10%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쪽이 전등부하인데 설비 용량이 600에다가 수용률이 얼마? 0.6. 근데 부등률이 얼마? 1.2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 동력부하가 있는 거죠. 자, 동력부하는 800에다가 그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 0.8에다가 부등은 얼마 줬어요? 1.6을 줬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요것도 뭐 각 부하라고 보면 되고 요거 P1, P2 보면 되겠죠. P1이고 얘가 P2고 요걸 얘가 커버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를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 각각 변압기가. 그래서 전등을 책임지는 변압기, 동력을 책임지는 변압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변압기 양쪽을 책임지는 거죠. 그 여기에 보면 부등이 얼마? 1.4라고 했잖아요. 얘와 얘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1.4가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손실을 각각 몇 프로? 10%라 했잖아요. 10%.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총 몇 프로? 10%의 손실이니까 10%를 더 용량을 늘려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P를 여기 보면 전등부터 최대 수용전력 구하라. 앞에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부동률을 주고 최대 전력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합성 전력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비용량 600에다가 수용률이 0.6에다가 부등이 1.2 그럼 요거 3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력 같은 경우는 설비용량이 800에다가 수용률이 0.8에다가 1.6 하니까 얘가 400이 나와. 그럼 여기는 합성 전력이 300이고 여기 400이야. 그럼 300과 400을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부등이 1.4 한다면 그죠? 300에다 플러스 400에다가 얼마? 1.4가 되는데 뭐라 하세요? 10%의 손실이 생기니까 여기다 몇 배? 1.1배 곱하면 되죠. 사실은 뭐 1.01 이렇게 이게 1.1이잖아요. 1.1 이렇게 해서 곱해도 되고 아니면 1 플러스 0.1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55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심할 게 뭐냐면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그냥 킬로와트 그냥 하면 되고 만약에 kVA다라고 줄 때는 반드시 역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역류 안 줬지만 그런 문제가 가끔 있으니까 그거만 조심해서 풀면 된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거는 별 요것도 4개 드릴게요. 4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유형 앞에도 별 4개, 요것도 별 4개. 유형이 비슷하죠, 사실은. 자, 4번. 오랜만에 수선설비 문제가 나오네요. 자, 그림의 단선도 보고 물에 답하시오. 1번. 다음에 약후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SS. 이건 뭐예요? 자동고장, 그죠? 자동고장 구분개폐기. 그 다음에 요게 피레기. 그 다음에 여기가 진공차단기.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최대 DM, 최대 전력. 최대 전력. 수용과의 최대 전력 시작한 거죠? 이거 지울게요. 최대 전력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번. 설비 용량이 300이고, 그 다음에 역률 효율이 각각, 0.8이라 그랬어요. 수용률이 0.6이란다면,
TR1의 변압경량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표준값을 선택하라라고 했어요. 어차피 변압경량이 합성 전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부동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설병량이 얼마죠? 300이잖아요. 수용률이 얼마예요? 0.6이잖아요. 그럼 여기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부동률이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0률로 나눠야 변압경량이 나오는 거죠. 0.8이고. 근데 여기 보면 0률이 0.8, 효율도 0.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8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281.25가 나오네요. 답은 그래서 300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면 A에 요거죠. A 22,900이죠. 22,900짜리니까 여러분들 투탄이라고 그랬죠. 22,900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케이블 쓰냐? 두 가지. CNCVW 케이블, 그죠? 그 다음에 TR, CNCVW 케이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정확히 쓰면 TRCVW 케이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걸 명칭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CNCV-W 수밀형 전력 케이블. 그 다음에 얘는 트리 억제기죠? 그 다음에 트리 억제 케이블.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요거 한 다음에 수밀형, 이렇게 하면 트리 억제형, 트리 억제, 또 트리 억제형 뭐 이렇게만 써도 답을 됩니다. 요거만 써도 사실 답은 돼요.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이제 수밀형과 트리 억제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트리 억제형이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리 억제형 이렇게. 아니면 뭐 수밀형,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트리 억제형,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 이렇게 답을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명칭이 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 ALTS가 ATS가 있어요. ATS하고 있고 ALTS가 있는데 요거는 비상전원과 발전기 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상용전원하고 비상이 아니라 상용전원하고 발전기 전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거 뭐냐면 상용전원과 상용전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S는 이런 거죠. 자동 절제 개폐기는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고장이 정전되면 죽으면 따당하고 발전기 넘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ATS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넘버 1라인이 있고 넘버 2라인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붙어 있는 거죠. 이쪽에. 평상시는 얘가 22,900이다라고 하면 두 개 다. 평상시 이쪽에 전기를 받고 있다가 만약에 이쪽 라인에 고장 나면 이쪽 걸 때 이따당 해서 이쪽 걸 쓴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주 상용전원이고 얘가 비상 상용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 또는 예비 상용전원. 그래서 ALTS는 상용전원에서 정전되면 비상 뭐 상용전원 또는 다른 상용전원으로 전하는 개폐기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ATS는 상용전원 정전 시 발전기로 전환되는 거고 복구가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건데 명칭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ATS. 단지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은 뭐 여기만 나왔죠. ATS의 명칭만 써라. 그 대신 요거에 대한 기능, 요거에 대한 기능 이런 것도 간여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만 얘기했잖아요. ATS는 정전 시 상용전원에서 발전기로 전환시키는 개폐기고 ALTS는 상용전원 정정 시 다른 상용전원 또는 예비 상용전원으로 전환시키는 개폐기다.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비상전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비상전원 얘 대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상용전원 이렇게 상용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유념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변압계 결선도를 복선도 그러시오. 여기 보면 델타 Y, 둘 다 델타 Y니까 이렇게 해서 델타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델타 여기 Y죠? 그래서 이제 Y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묶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되죠. 근데 Y는 무조건 중성 접지해야 됩니다. 저압칙은
반드시 혼촉방종 접지를 하기 때문에 Y든 델타든 혼촉방종 접지 꼭 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어떤 체계들은 이거를 접지 다 뺐더라고요. Y든 델타 다 뺐더라고요. 혼촉방종. 근데 Y결성 같은 경우 특히나 접지 안 하면 운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요거는 이제 어디서 보냐면, 아니, 여러분들 요즘에 IC, KC 보면, TNC 보면 거기 TNCS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접지돼 있잖아요. Y든 델타든. 그러니까 접지해야 돼요. 일부 체계에서는 뭐, 그걸 뺐는데, 사실 조금, 불안한 상태로 답을 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대면 되고요. 물론, 뭐, 요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서 뽑고, 얘를 여기서 뽑고, 얘를 여기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뽑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 3개 드릴게요. 3개. 그래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뭐가 있냐, 이제. 아이, 참. 피레기는 등등에 대해서, 우리 피레기 정체 다 나왔는데, 무릎이 답하시오. 나머지 읽어볼 필요 없고, 요것만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피레기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어요. 원래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갭 방식이 있어요. 직렬갭이 있는 방식과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렬갭이 있는 방식은 직렬갭에다가, 그쵸. 플러스 특성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갭 LESS. 그래서 캠레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캠레스 방식은 직렬갭만 있죠.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건 기본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캠레스 방식의 구성 요소를 물어봐라. 그러면 직렬갭만 쓰시면 답이 돼요. 이게 이제 직렬갭이 저항소자인데, 직렬갭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산화아연이 산화아연. 특성 요소만 있는, 특성 요소. 특성 요소만 있는 거죠. 특성 요소만 있는 거고, 이때는 산화아연. 산화아연 저항소자를 이용해 쓴 겁니다. 피레기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충격 방전 개신압이 낮을 것,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대요.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신압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제한전압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외울 때, 사실 필기에서 다 외워야 되죠, 사실은. 충격, 상용, 제한, 속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외울 때 충격은 먹으면 안 되죠.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그냥 뭐, 그쵸? 충격은 낮수 좋은 겁니다. 상을 받을 때 이 어떤 상이 좋아? 높은 상이 좋은 거고. 쟤는 나보다 월급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빨리 얘기해봐요. 응? 쟤는 나보다 월급 많은 게 좋아? 아니,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참 이게 직장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월급 먹고 월급 갖고 사실 근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 때문에 근로를 하는 거지. 근로 때문에 월급이 좀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어쨌든 간에 월급을 바라니까 근로를 하는 거고 또 근로하니까 월급이 나오는 거지만 물론 이제 뭐 닭이니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게 아니라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 얘기하다가 야 그랬냐 그랬냐 좋다 막 하다가 맨 나중에 이제 거의 중간쯤 되면 이제 월급 얘기 나와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너 월급이 얼마나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연봉이 얼마냐? 뭐.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죄송하다면 별별이 없는 애가 뭐 1억 5천 받는다. 아니 뭐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깜놀. 이러잖아. 그건 뭐 사실 배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받아, 그럼 야,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마음이 좀 미심쩍죠. 왜냐면 나 월급은 지금 연봉이 4천 밖에 안 돼. 4천 밖에 안 돼. 나보다 두 급절 이상 받으면, 3급절 받으면 기분이 영 찜찜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오히려 난 4천 받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새끼가 3,500 받는데 예를 들어서 3,500 나보다 적잖아. 나 근데 적으면 또 위로 같아. 아, 나보다 이렇게 작은 사람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쟤는 나보다 월급이 그래요. 낮은 게 좀 기분 좋아요. 속리할 때 속은 뭐예요? 속은 좋아야 되죠? 능력이 좋을 거. 이렇게만 외우시면 다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제한전압. 제한전압이 뭐예요? 피레기 동작 중, 그죠? 피레기 동작 중 단자전압. 맵하고치. 그 다음에 뇌전류 방전시.
뇌전류 방전 시 직렬 갭에 나타난다. 직렬 갭에 나타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두 중에. 그다음에 전격전압 우리 다 배웠어요. 속류가 차되는 교류의 최고 전압이다. 그래서 이 전압 어떻게 구하죠? 전압은 전격전압은 보통 0.8에서 1.0을 곱하죠. 이게 뭐예요? 직접 접지고 기타 나머지 직접 접지가 아닌 경우에는 1.4에서 1.6을 곱하는데 우리 실기에서 보통 이제 요거까지 나오죠. 그죠? 충격 방전 개시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말대로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여기 보면 피레기에 충격전압이 들어왔을 때 또는 충격파라고 상관없습니다. 충격파 또 이상전압 상관없습니다. 들어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이렇게 쓰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 쓰다가 여기에서 아마 약간 어리버리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근데 사실 이 자체가 말을 준 거죠.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실제로 막상 쓰라고 하면 사실 좀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 4개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피레기는 결국 막 계속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배터리. 배터리인데 뭐 이런 거는 항상 얘기지만 별 뭐 5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배터리가 있는데 40개 120등 60와트 50개 30분 수용한다. 급방전형 HS이라고 하는 건데요. 급방전형 축전지 한 셀당 1.7V 최저 허용전압 전체 허용전압이 90V고 온도가 5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HS를 봐야 되죠. 5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당 1.7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K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K가 1.22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1번 비상용 전원의 배터리에 부하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부하전류. 근데 부하전류 구하면 되죠. I는 일단은 40W가 몇 개죠? 120개죠. 그 다음에 60W가 몇 개예요? 50개잖아요. 그리고 몇 볼트 공급하고 있죠? 100볼트.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78A가 나오고. 자, 두 번째 HSA 납셀수를 구하라. 셀수. 그리고 다 구한 다음에 한 셀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어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셀수는 한 개당 아까 얼마예요? 1.7V라 했잖아. 그리고 전체 전압이 얼마? 90이잖아요. 최종 전압이. 여기 보면 전체 1.7 원래 이제 납축전지는 2V잖아요. 2V에서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전압이 90밖에 안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나누고 플러스 1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얘가 54셀인가 나올 텐데 예, 여기 보면 52.9에서 1셀도에서 53.94 따라서 54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왜 1셀을 줬을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1셀을 왜 줬을까?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 고려해서 시험을 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셀의 여유를 안 주면 얘가 53셀이 되는 거예요. 그죠? 52.94니까 53셀이 되는 겁니다. 근데 53셀이면 논란이 왜 되냐면 배터리는 2개가 항상 묶어져 있거든요. 2개씩. 2개씩 묶여있기 때문에 짝수 나가지 홀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계산 문제 시키니까 53셀이다. 어떤 사람은 뭔 똥같이 소리냐. 어떻게 배터리가 2개가 하나씩, 2개씩 연결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홀수로 나가느냐. 54셀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은 아예 1셀 여유 줘서 54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죠. 딱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시험에 냈을 때 합리적이야. 얼마나 합리적이야. 수험생 입장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돼서 배터리 용량. 여기 다행히 이제 0.8이었죠? L을 원래 이제 0.8분의 1인데 안 줘도 0.8입니다. 근데 가끔 확인할 게 뭐냐면 0.8을 안 주고 0.7일 때가 있어. 요거 반드시 확인을 해라. 자, 그리고 K1, I1이죠? 그래서 K1, I1 플러스 K2. I2 빼기 I1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자,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0.8분의 1에다가
K1이 아까 1.2, 부하 전류가 78A. 요것만 계산하면 118.95 암페어다. 단위도 꼭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문제 끝났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그냥 제가 할까요? 자, 단상 이선식에서 200에 60W가 0.65다. 형광도 100개인데 여기 15A라 그랬어요. 그죠? 15A도 있고 저번에 이제 2001년 산업기사에 나왔던 건 어떻게 하냐면 요걸 16A를 줬어요. 16A 줬어요. 그러면 16A를 한다는 거죠. 그죠? 16을 하니까 만약에 그럼 안 줬을 때 뭘로 할 거냐 이게 약간 논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걸 뭘로 볼 거냐. 근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16A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걸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원래는 분기류수란 건 뭐예요? 전체 전류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16A다. 이 말은 뭐죠? 한 개당 16A를 커버한다는 거죠? 그럼 전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전류가 들어왔을 때 한 개당 16A 커버하니까 이게 몇 개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 전류를 16A로 나누는 거죠. 한 개당 16A니까. 지금 15A니까 15를 할까요? 그래서 15를 하게 되면, 그죠? 15를 하게 되면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를 어떻게 구하느냐? 피상분을 먼저 구해야 되죠. 자, 60W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0W가 100개가 있고, 요거를 0.65로 나눕니다. 그럼 피상전력이 나오죠? 그럼 이게 VA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체 전력을 뽑으려면 어떻게 돼? 일단 전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전압으로 들어가야 요걸 없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전압이 얼마죠? 여기 220. 여기 2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A짜리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15A 중에서 최대 몇 프로만 걸리게 하라? 80%만 걸리게 한다 그랬으니까 0.8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원래 200이니까 200이면 여기 나온 값에 200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총 전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총 전류를 10으로 그냥 하면 되고 단지 이제 80%만 걸리게 하라 의 뜻이죠. 만약에 제가 16A가 나왔다. 그럼 여기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 16A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 당분간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산업용은 15A짜리거든요. 아직까지. 주택용은 16A짜리고요. 산업용은 15A짜리 다 달라요. 뭐 32A, 주택용은 32A고 산업용은 30A짜리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산업용, 주택용 같은 경우는 63A가 있는데 산업용은 60A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용하고 주택용은 이제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한번 분필을 할 때 주 교수님이 또 정리해 주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계속 여기 암페어 수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줬으니까 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GPT. 접지 계획명분학기인데, 이것도, 요거는 이제 별을 안 줬죠? 요거는 제가 별 4개 드릴게요. 마이너 문제고, 요것도 별 아까 5개 든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그것도 별 4개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 마이너스에 관련돼요. 그래서 제가 좀 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계전기 및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불러드릴게요. 1번은 뭐예요? 여기 어디 갔어요? 1번. 여기 가만히 보면 전력 양계 앞에잖아요. 근데 앞에 CT가 들어가 있죠. 그럼 당연히 OCR이죠. OCR. 과전력 계전기가 되는 거고. 2번은 뭐예요? 당연히 여기 AS죠. 여기 AS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전류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얘가 ZCT 영상별육이잖아요. 그럼 ZCT하고 보통 이제 지락계전기를 쓰는데 근데 이게 지락계전기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동적이 많이 나서 이제 보통 뭘 많이 쓰냐? DGR을 많이 쓰거든. 지락방향계전기를 많이 써요. 현재 그래서 대수 쓰면 DGR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지락방향계전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가끔 선택 SGR을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SGR로, 전에는 SGR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를 써도 저는 답이 된다고 봅니다. 선택 지락 계전기를 써도 답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디젤을 현재 거는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쪽 4번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GPT죠. 요게 GPT인데, 여기서 보면, 요게 1차, 2차, 3차치인데, 3개니까, 이 L램프가 뭐냐면 접지 램프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접지 쪽에 잡아주는, 즉, 접지 사고를 잡아준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게 뭐죠? 오부지알이죠. 지락 과전압계 전기고, 요게 바로 뭐예요? 지락계 얼마큼 전압이 되는 영상전압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뭐예요? 여기 보시기에 전압계, 요게 VS. 당연히 보통 유발이죠, 유발. 부족전압계 전기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족전압계 전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7번부터 12번까지의 명칭을 쓰라라고 했어요. 7번은 이제 고압 퓨즈가 되죠. 고압 퓨즈. 자, 8번은 이 잘 보면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 파워 퓨즈나 COS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개폐기 표시입니다. 개폐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직렬 렉터고, 10번은 방정 코일이고, 11번은 이제 전력용 콘덴서, 12번은 ZCT 영상 변류기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도 간단하게 기술하시오라고 해서 간단히 쓰면 되죠. 고압 퓨즈. 그죠? 고압 퓨즈가 뭐예요? 얘는 사고 전류 차단한다. 뭐 사고 확대 방지도 있는데 이건 이제 후비 보호가 되는데 중요한 건 사고 전류 차단.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8번은 어디 갔죠? 네, 8번. 개폐기잖아요. 개폐기니까 뭐 전기 끄는 거잖아. 그래서 전원 개방할 때 쓴다. 개폐기, 전원 개방 또는 투입. 그 전원 뭐 개방만 써도 돼요. 뭐 전동기만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것은 얘 동작이니까 전원 개방할 때 또는 투입할 때 쓴다 이렇게 하면 되고, 9번은 직렬 렉트리가 오고주파 제거한다. 10번은 방정코니까 전원 개방 시 전류의 방전. 11번은 전동기의 역률 개선. 이렇게 12번은 지락전류 검출. 이렇게만 답을 쓰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오늘 콘덴서 용량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0.85에서 0.95 할 때 콘덴서 용량을 구하시오. 전력 260이죠? 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P가 아까 260이라 했고, 탄젠트는 뭐죠? 코사인 세타 1에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에 사인 세타 2. 그럼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0.85니까 루트 씌우고 빼주면 되고, 얘도 루트 0.95니까 빼주면 된다. 그래서 76.68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계산기를 한 번만 해서 나중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3번이든 4번이든 반복을 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여러 번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산기 뚜겼더니 그래서 75.86이 나왔어. 근데 다시 또 두들긴단 말이야. 그랬더니 105.8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등에 땀이 납니다. 그럼 또 두들겨봐. 근데 여기서 75.86이 나오면 이걸 답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또 두들겼더니 이번에는 97.25가 나왔어. 와, 미치고 환장을 3개 다 틀리면. 계산기 안 눌러줘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끝까지 해봐야 돼, 끝까지. 끝까지 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제가 아까 별 4개 드릴게요, 별 4개. 예. 자, 그 다음, 19번. 용량이 30짜리가 있다. 30인데 케이브예요. 단전매력이 있고 어느 날 30kW예요. 그러면 케이브이고 킬로와트잖아요. 그럼 역률이 얘는 안 들어간 놈이고 역률이 들어간 놈인데 여기 가만히 여기 역률이 1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역률 1이면 킬로와트하고 케이브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치채고, 자, 30kW로 4시간, 24로 8시간, 그 다음에 8kg 10시간. 이게 뭐 전력량이네요. 그죠? 이럴 경우에 부하율과 변압기의 전율 효율과 단 100% 동소는 50, 철수는 300이 된다. 자, 먼저 부하율. 그죠? 부하율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 30kW 몇 시간? 4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24kW 몇 시간? 8시간 플러스 8kW 시간 10시간을 여기 원래 부하율은 뭐예요? 최대 전력은 평균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니까 24.
그 최대 전력이 얼마야? 30이 되잖아. 곱하기 100 했더니 54.4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율. 자, 그 다음에 전일 효율 구해야 돼. 전일 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전력량에다가 플러스 철손에다가 플러스 동손이잖아요. 아니면 뭐 PI를 뭐 여러분들 그냥 철손, 동손. 얘도 이게 전력량이 되겠죠? 곱하기 100. 그래서 이제 각각 구하면 됩니다. 얘가 전력량이기 때문에 얘도 시간을 다 곱하면 돼요. 전력으로 구하는 게 있고 전력량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전위를 구할 때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P를 볼까요? P를 구하면 30을 몇 시간? 4시간에다 플러스. 전력량을 구하는 거예요. 24를 갖다 몇 시간? 8시간. 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8kW 10시간 썼어요. 그러니까 392kWh가 나오네요. 철손을 볼까요? 철손. 철손 여기 보면 얘가 무과손이잖아요. 무과손이니까 시간 간격이 없죠. 얘는. 그래서 300이니까 0.3이 되겠죠. 0.3kW에다가 24시간. 그래서 이게 7.2가 됩니다. 동선을 구해야 됩니다. 동선은 부하율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변압 용량이 30짜리인데 30 걸렸고 24 걸렸고 8이 걸렸잖아. 그러면 부하율을 먼저 구합니다. 자, 볼게요. 30인데 30이 걸린 거고 부하율. 요거의 제곱. 플러스 30인데 얼마 걸렸죠? 24가 걸렸네요. 요거의 제곱. 플러스 30인데 얼마 걸렸죠? 8이 걸렸잖아요. 에다가 요거 제곱.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 시간. 그죠? 여기 시간을 여기 보면 저 전력량이니까 시간을 곱해야죠. 18, 넷. 그러니까 요거 넷 곱하기 4. 요거 곱하기 얼마죠? 8. 요거 곱하기 얼마죠? 여기다 곱할까? 여기다가 여기 곱하기 얼마죠? 몇 시간? 10시간. 한 다음에 동선 얼마예요? 500. 0.5로 곱하면 되죠. 그죠? 동선은 부하율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율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4.9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개를 다 구했죠? 그거를 각각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각 간연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손실만 구하는 문제가 손실만. 전손실 구하라. 그러면 철선과 동선을 구해서 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건 정확히 하면 출력이라는 것보다는 전력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출력량이다. 시간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답은 9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별 5개 드릴게요.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효율 구하는 거 또는 부하율 구하는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시성 보호 계정의 종류 4가지 알아.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전력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잠깐 볼까요? 원래 그래프도 아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순환시고, 여기에 정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순환시 정환시고, 요게, 잠깐만요. 요것도 분쓸게요. 요거. 요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반환시예요. 바로 요거 뭐냐면 반환시, 정환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볼 때 이것도 간연 나오는 게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가 순환시, 정환시. 그리고 반환시예요. 얘 밑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반환시, 정환시 계정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고 답을 찾으면 돼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아는 순간 다 알 수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물어본 간연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반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반환시, 정환시라는 얘기죠. 자, CT에 대한 변력의 역할을 쓰시오. 뭐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뭐 대전류를 소전류로 당연히 변성하는 어떤 전류, 정상전류를 사고전류가 아니라 그래서 뭐 정상 운전시 또는 정상전류 또는 부하전류를 대전류 소류 바꾸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정격 부담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CT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OCR이 있잖아요. 뭐 OCR 세대에다가 뭐 OCR도 있을 거고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200대 5다. 그럼 여기 왜 5A를 뒀느냐 이런 얘기죠. 5A 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OCR 계정기라든가 여기 전류라든가 OCR 계정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평상시에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만큼 전력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거를 5A가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 5A 커버하는데 그만큼 5A가 2차측 암페어가 5A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상전력은 I제곱 Z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강의도 풀어봤잖아요. 여기 5A고 그래서 Z값을 구하라고 할 때 I제곱에다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제곱이 만약에 5의 제곱이고 얘가 9다라고 하면 몇 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 해봤잖아요. 그래서 전격 부담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제 전격 부담 임피던스라고 하고 전격 부담 피상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CT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변류기의 2차측 단자 또는 2차측이라고 써도 돼요. 변류기 2차측에 접속되는 피상전력을 소비되는 피상전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피상전력은 부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단히 쓰면 변류기 2차측에 소비하는 변류기 2차측에 소비가 되는 피상전력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히 써도 돼요. 변류기 2차측에 소비가 되는 피상전력을 우리는 전격부담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전격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격부담을 얘기했는데 정확한 말은 2차 시기에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격부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조명에서 용어 많이 나와요. 그죠? 광속. 이거는 뭐예요? 광속은 이제 단위하고 설명하라. 광속은 이제 단위가 루몬이죠. 그래서 이건 원래 빛의 양이죠. 만약에 이제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 방사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사속에서 느끼는 부분 또는 빛의 양, 광원의 빛의 양을 얘기한다. 단위 루먼.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같은 말이거든요. 방사속의 중 빛으로 느끼는 부분, 그게 빛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양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단위는 루먼이고요. 조도는 뭐죠? 이는 단위 면적당에 대한 강속의 양이죠. 단위 럭스고 그래서 이걸 A라고 쓸게요. 단위 면적당 또는 어떤 단위 면적당에 대한 빛의 양 또는 강속의 우리 강속을 빛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위 면적에 대한 단위 면적의 단위 면적당 입사는 광속을 얘기한다. 자, 강도는 I는 입체 각당에 대한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입체 각당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입체 각당, 단위 입체 각당에 대한 바로 강속을 얘기하고 입체 각당에 대한 강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키워드 위주로 해준 거예요. 단위 입체각당에 대한 광속. 그 다음에 면적당에 대한 강속. 그 다음에 방사속 중 빛을 보는 느끼는 부분. 이런 것은 이제 광원의 빛의 양.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기본적인 단위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13번에 이제 차단기에 보면 52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트리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TC라고 배웠어요. 그죠? 트리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트리 앞에 약자 써서 차단기가 52번이잖아요. 번호가. 그래서 T가 들어가면 얘가 무슨 콜? 트리콜입니다. 트리콜.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콜. 자, 그 다음에 트립한 다음에 어니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니치 시키는 거, 52 뭐라 그래? C, 크로즈. 그래서 C가 이제 그래서 트리콜, 크로즈. 그래서 트리콜, 트위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연도에 몇 번 나기 별 3개 드리고, 요거는 한 번, 2번 나왔었죠? 별표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요거 약자 말입니다. 요거 T, 트리콜, 크로즈. 닫는 거잖아요? 닫는 거 트위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는 크로즈 코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걸 갖다가 크로즈 이게 이제 크로즈잖아요. 그래서 크로즈 코일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는 트립이잖아요. 그 트립을 정확히 우리말로 얘기하면 동작 코일이거든요. 얘는 투입 코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가 있는데, 어떤 간에 명칭은 이렇게 되는데, 이 투입 대신 영어로 크로즈 코일 이렇게 써도 답은 된다. 영어 약자 써도 됩니다. 전리한 리액션. 사실 전리한 리액션은 제가 별 5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나왔죠. 잠깐 볼까요? 7000V 이하다. 그러면 전압 몇 배? 1.5배. 최소 500이고. 그 다음에 다중접지가 많이 나오죠? 다중접지 같은 경우는 전압의 0.92배. 그 다음에 7000V 초과하는 비접지. 비접지란 말이 나오면 7000V 초과하는 비접지 같은 경우는 전압이 얼마? 1.25배. 그 다음에 그냥 접지, 중성점 접지식. 무슨 접지도 안 나와. 접지식 나오면 전압이 얼마? 1.1배. 그 다음에 중성점 무슨 접지? 직접 접지. 직접 접지인데 요 두 가지가 있죠? 170kV 이하. 154죠? 이럴 때는 전압이 얼마? 0.72배. 만약에 170을 초과한다. 그럼 3, 4, 5죠? 할 때는 만약에 필액에 있다. 라고 하면 전압에다가 0.72배. 만약에 필액이 없다. 그러면 전압에 0.64배. 기억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필기할 때도 많이 했던 거고요. 이거를 연속해서 몇 분간? 연속 10분간입니다. 반드시 연속을 써야 돼. 간헐이 아니라 연속 10분간. 단, 직류로 할 때는 이 전압의 몇 배? 2배를 더 적용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중접지가 0.92배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006 잠깐만요. 요거를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21.06V 네, 이렇게 써도 돼요. 21,006 이거 연속 10분간 맞고요. 그래서 요거는 연속 10분 갖고 연속이란 말 꼭 써줘야 돼요. 연속이란 꼭 써줘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2100이 아니죠? 여기 2100이 아니고 요거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정상도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제 2회 때 2회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요거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22,900 곱하기 0.92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21,000 아마 21,800 얼마 나올 거예요. 850 볼트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2918이니까 21,006 볼트인가요?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는 제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게 좀 수정을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에 10분, 연속이란 말 꼭 써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3m 떨어진 점에 광원이 있다. 요거는 별 제가 한 4개 드릴게요. 워낙 수평문 조도가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벽이죠. 자, 벽을 맞고 튀어나간다. 위로 온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수평면 조도다라고 했고, 자,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수직면 조도다. 이게 법선 조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면 조도는 L제곱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직면 조도는 이 L은 뭐 L제곱의 I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법선 조도는 올라가는 거, 법선 조도는 그냥 L제곱의 I가 되죠. 각도가 안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이 각도가 이하고 억각이죠? 억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3m 떨어진 지점에 수평으로 4m 높이, 그러니까 여기가 3m고 얘가 4m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요거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했네요. 이 h는 l제곱. 그죠? 거리가 일단은 요거죠. 요거. 거리 요거. 요건 어떻게 구하죠? l은 3의 제곱. 일단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죠. 여기 5잖아. 여기에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 루트 없어지죠.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니까 3하고 4의 제곱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강도는 300칸델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아까 5분의 3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 7.1억스가 나온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사용량이 3상 380, 62고 1kW 콘덴 설치한다. 필요한 정전 용량을 구하라. 380이요, 여러분들. 하여튼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용량이 여기 1kW 용량이잖아. 콘덴셋 용량은 무슨 용량이야? 사실은 충전 용량. 기억나시죠? 충전 용량은 아무 말수 다 Y결선이니까 오메가 CV 제곱이잖아요. 그 여기서 C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메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전압이 380의 제곱에, 그죠? 그 다음에 용량이 얼마예요? 1kV. 1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곱하기 마이크로펜스로 먹죠? 그 다음에 10의 6승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0의, 이렇게 마이크로페럿 했더니 18.17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 선정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준값을 줬는데, 표준값을 줬는데 선정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마? 20짜리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Y결선하고 델타결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워낙 많이 나옵니다. 충전 전류도 많이 나오죠. 충전 용량 계산한 것도 있지만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죠. 그래서 오메가 C인데 만약에 전압량 무조건 루트 3 나눠라.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충전을 구하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 계산해 봤고요. 요거는 다 2회차 때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회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